사랑 이야기 1챕터 다방에서의 운명적 만남 1988년 가을 서울 변두리 대학가의 어느 다방.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커피 향이 진하게 배어있는 그곳에서 20살 김진수는 생애 첫 소개팅을 앞두고 있었다. 야, 진수야. 너 정말 괜찮겠냐? 친구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진수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몇 번이나 다시 만졌다. 평소와 달리 포마드를 발라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머리카락이 어색하기만 했다. 괜찮다고 했잖아. 이제 대학생인데 소개팅 하나 못해?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국문과 2학년인 그는 지금까지 여자친구는커녕 제대로 된 여학생과의 대화 경험도 거의 없었다. 모든 게 처음이었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하얀 와이셔츠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진수는 친구가 정해준 다방으로 향했다. 청춘다방이라는 간판이 걸린 그곳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소개팅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다. 김진수 씨죠? 저 최은영이에요. 진수가 다방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연보라색 스웨터를 입은 단발머리 여학생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순간 진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와, 정말 예쁘다. 은영은 미술교육과 1학년으로 큰 눈과 선한 인상이 마치 그림 속에서 나온 것 같았다. 진수는 얼떨떨한 채로 자리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수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숨기려 했지만 은영은 이미 그의 긴장을 눈치채고 있었다. 처음이세요? 저도 소개팅은 처음이에요. 많이 떨리네요. 은영의 솔직한 말에 진수는 조금 안심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뭐 드실래요? 다방 아줌마가 다가오자 진수는 이때다 싶어 목소리에 힘을 줬다. 멋있게 주문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저희 사랑 한 잔 주세요. 순간 다방 안이 조용해졌다. 옆 테이블의 대학생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고 다방 아줌마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네. 뭐라고요? 아니. 커피 한 잔 주세요. 진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시처럼 빨개졌다. 은영은 처음엔 놀란 듯 하더니 이내 깔깔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소리에 다방 안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웃음을 터뜨렸다. 사랑 한 잔이라니 정말 로맨틱한데요? 은영이 눈을 반달로 만들며 웃자 진수는 더욱 당황했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이 비웃음이 아닌 따뜻한 웃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죄송해요. 너무 떨려서. 괜찮아요. 솔직해서 좋은걸요. 요즘 남자들은 다 멋부리기만 하던데. 커피가 나오고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잔을 바라봤다. 진수는 자꾸만 실수할까봐 조심스러웠고 은영은 그런 그의 모습이 어쩐지 귀여웠다. 전공이 국문과라고 들었어요. 문학 좋아하세요? 은영이 먼저 화제를 꺼내자 진수의 눈이 반짝였다. 이건 자신 있는 분야였다. 네. 특히 김소월 시인을 좋아해요. 진달래꽃 같은 거 말이에요. 와, 저도 그 시 좋아해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맞죠?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문학 얘기에서 시작해서 음악, 영화, 그리고 서로의 취미까지. 은영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풍경화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언젠간 제가 그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정말요? 저도 시 쓰는 걸 좋아하는데 언젠간 은영 씨에게 시를 써드릴게요. 그렇게 첫 소개팅은 예상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처음의 실수가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었던 것이다. 해가 기울어가자 은영이 시계를 보며 일어났다. 저 기숙사에 들어가야 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혹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진수의 간절한 물음에 은영이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 주고받으면 어떨까요? 요즘 애들처럼 전화로 하는 것보다 편지가 더 마음이 담기는 것 같아서요. 좋아요. 꼭 편지 써드릴게요. 다방을 나서는 은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진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생애 첫 소개팅이 이렇게 달콤하게 끝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진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은영의 웃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특히 자신의 실수를 웃어넘겨준 그 따뜻한 웃음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사랑 한 잔 주세요.
자신의 실수를 되짚어보며 진수는 또다시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실수가 고마웠다. 만약 완벽하게 행동했다면 은영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다음 날부터 진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국문과 학생답게 문학적 표현을 써가며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다. 은영에게 보낼 첫 편지였다. 은영 씨께 어제 다방에서의 만남이 꿈만 같습니다. 비록 실수투성이었지만 은영 씨의 따뜻한 웃음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진수는 봉투에 편지를 넣고 정성스럽게 주소를 적었다. 은영이 사는 여학생 기숙사의 주소였다.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며 진수는 설렜다. 과연 은영이 답장을 보내줄까? 자신의 서툰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며칠 후 기다리던 답장이 왔다. 예쁜 글씨로 쓰인 은영의 편지였다. 진수 씨께 편지 잘 받았어요. 사랑 한 잔 사건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진수 씨 얼굴이 너무 귀여웠거든요. 편지를 읽으며 진수는 환하게 웃었다. 이렇게 두 사람의 편지 교환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온갖 해프닝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전혀 몰랐다. 진수는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 은영 씨에게서 편지가 왔다. 이런 기분이 사랑인 걸까? 가슴이 이렇게 뛰어도 되는 건가? 내일은 더 좋은 편지를 써야겠다. 그렇게 1988년 가을 김진수의 첫사랑이 시작되었다. 실수투성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된 그 시절만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였다. 이 챕터 편지와 오해의 시작. 편지 교환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흘렀다. 진수는 매일 아침 우편함을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은영의 편지가 오는 날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고 오지 않는 날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했다. 야, 요즘 너 표정이 완전 바뀌었다. 사랑에 빠진 얼굴이야. 과 친구들이 놀렸지만 진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진짜 사랑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마저 들었다. 이날도 진수는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다. 국문과 학생답게 문학적 표현을 가득 담아서 은영에게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듯 내 마음도 당신 생각에 물들어갑니다. 오늘은 도서관에서 김소월 시집을 읽다가 문득 당신이 떠올랐어요.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하리다라는 구절처럼 우리의 만남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진수는 만족스러웠다. 이번엔 정말 멋진 편지를 썼다고 생각했다. 봉투에 편지를 넣고 은영이 사는 여학생 기숙사 주소를 적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그날 오후 급한 과제 때문에 도서관에 가야 했는데 우체국은 이미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민호야, 부탁이 있어. 또 뭔데? 이 편지 좀 전해줄 수 있어? 여자 기숙사의 최은영이라는 애한테. 민호가 편지를 받아들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오, 러브레터구나. 알겠어, 확실히 전해줄게. 진수는 안심하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민호는 믿을 만한 친구였으니까. 하지만 민호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그날 저녁 동아리 회식이 있어서 술을 조금 마신 상태였던 것이다. 여학생 기숙사 앞에 도착한 민호는 어떤 여학생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최은영 선배님께 전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최은영? 어느 과죠? 미술교육과요. 그런데 그 여학생은 착각을 했다. 같은 기숙사에 사는 미술교육과 3학년 최은주와 헷갈린 것이었다. 발음도 비슷하고 과도 같았으니까. 아, 최은주 선배님 말씀이시죠?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진수의 두 번째 편지는 엉뚱한 사람에게 전해졌다. 최은주는 평소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요즘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낭만적인 편지가 날아온 것이었다. 김진수? 이 사람이 누구지? 편지를 읽은 최은주는 깜짝 놀랐다. 문학적이고 진솔한 내용에 감동받았다. 특히 김소월 씨를 인용한 부분은 정말 로맨틱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멋진 남자가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니. 최은주는 그날 밤 고민에 빠졌다. 남자친구와는 요즘 자주 싸우고 있었고 이런 진실한 마음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새로웠다. 며칠 후 진수는 우편함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 은영의 글씨체와는 다른 편지가 와 있었다. 진수 씨께 편지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이런 마음을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진수 씨가 궁금해졌어요.
시간 되실 때 만나 뵙고 싶어요. 최은주 올림. 최은주? 진수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다. 분명 은영에게 보낸 편지인데 왜 최은주라는 사람이 답장을 보낸 걸까? 그때 민호가 나타났다. 야, 진수야. 편지 잘 전해줬어? 민호야, 너 혹시 편지 전할 때 실수한 거 아니야? 왜? 무슨 일인데? 진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민호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다. 아, 혹시 내가 잘못 전한 건 아니겠지? 분명히 최은영이라고 했는데. 최은주라는 사람한테서 답장이 왔어. 어떡하지? 미안해, 진수야. 내가 확실히 하지 못해서. 진수는 당황스러웠다. 은영은 왜 답장을 안 보낸 걸까? 그리고 이 최은주라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 더 큰 문제는 최은주가 이미 자신을 좋아한다고 편지에 써서 보냈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진수는 용기를 내어 은영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미술교육과 강의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은영이 나타났다. 진수씨? 여기서 뭘? 은영씨, 혹시 제가 보낸 편지 받았나요? 편지요? 언제 보내셨는데요? 은영의 대답에 진수는 확신했다. 편지가 잘못 전해진 것이 분명했다. 실은 제가 친구를 통해 편지를 보냈는데 잘못 전해진 것 같아요. 상황을 설명하자 은영이 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최은주 선배님께 잘못 간 거네요. 저랑 이름이 비슷해서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릴 걸 그랬나 봐요. 괜찮아요. 대신 이번엔 직접 주세요. 은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다행히 화내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최은주였다. 그녀는 이미 진수를 좋아한다고 고백한 상태였고 만나자고까지 했다. 어떻게 오해를 풀어야 할까? 그날 오후 진수는 또 다른 편지를 받았다. 최은주에게서 온 두 번째 편지였다. 진수 씨, 답장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혹시 제가 너무 적극적이었나요? 하지만 진수 씨의 편지를 읽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진수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최은주는 좋은 사람 같았지만 자신의 마음은 온통 은영뿐이었다. 하지만 최은주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았다. 어떻게 하지? 정말 솔직하게 말해야 하나? 그때 민호가 나타났다. 진수야, 미안해. 내가 완전 실수했네.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최은주 씨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일단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해라고. 진수는 고민 끝에 최은주에게 정중한 편지를 쓰기로 했다. 오해가 생긴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편지를. 하지만 그 편지를 쓰는 것도 쉽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오해를 풀 수 있을까? 진수는 밤늦도록 편지를 고쳐 쓰고 또 고쳐 썼다. 그리고 은영에게도 새로운 편지를 써야 했다. 이번엔 직접 전해주기로 한 편지를. 이렇게 해서 진수의 첫사랑은 예상치 못한 복잡함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어째서 이렇게 꼬이게 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진수는 두 통의 편지를 들고 학교로 향했다. 하나는 최은주에게 보낼 해명의 편지, 또 하나는 은영에게 직접 전할 진심의 편지였다. 그런데 그는 몰랐다. 이 편지들이 더 큰 소동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걸. 3챕터 예상치 못한 추격전. 진수가 최은주에게 보낸 해명 편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정중하게 오해가 생긴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했지만 최은주는 그것을 겸손한 표현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이라니. 최은주는 오히려 진수에게 더 깊은 호감을 느꼈다. 다른 남자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성급하게 만나자고 하지 않고 이렇게 정중하게 편지로 마음을 전하다니. 그 결과 다음날 진수에게는 더욱 열정적인 편지가 도착했다. 진수 씨, 그런 정중한 마음이 더욱 마음에 들어요. 저도 진수 씨를 더 알고 싶어졌어요. 오늘 오후 학생회관 앞에서 만나면 안 될까요? 최은주 올림. 이런, 더 꼬였네. 진수는 당황했다. 해명하려던 편지가 오히려 불을 지핀 격이 되었다. 게다가 은영과도 그날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겹칠 것 같았다. 점심시간 진수는 민호와 함께 학생 식당에서 고민을 털어놓았다. 어떡하지? 최은주 씨는 계속 만나자고 하고 은영 씨와는 편지 주고받기로 했고
야, 그냥 솔직하게 말해.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그럼 은영 씨한테도 미안하잖아. 나 때문에 최은주 씨가 오해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진수의 어깨를 톡 쳤다. 돌아보니 모르는 여학생이었다. 혹시 김진수 씨 맞나요? 네. 그런데요? 최은주 선배가 찾으세요. 지금 학생회관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빨랐다. 지금요? 약속은 오후에. 선배가 너무 궁금해하셔서 일찍 나오셨대요. 민호가 진수를 쿡 찔렀다. 야, 어서 가봐. 그냥 두면 더 큰일 날 것 같은데. 진수는 마지못해 학생회관으로 향했다. 멀리서 보니 정말로 한 여학생이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 분명 미인이었다. 김진수 씨죠? 드디어 만나네요. 최은주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진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최은주 씨. 편지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김소월 씨 인용한 부분은 정말 감동이었어요. 최은주의 칭찬에 진수는 더욱 곤란해졌다. 그 편지는 은영을 생각하며 쓴 건데. 그런데 실은 제가 설명드릴 게 있어서. 설명이요? 뭐요? 그때였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수 씨. 돌아보니 은영이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다. 진수는 순간 식은 땀이 났다. 은영아, 여기서 뭐해? 최은주가 은영을 알아보며 반가워했다. 둘은 같은 과 선후배 사이였던 것이다. 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그리고 이분은? 은영이 진수를 보며 의아해했다. 진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다. 실은 이게. 진수가 말을 더듬는 사이 최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은영아,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 사람이야. 편지로 고백해준. 네. 편지요? 은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진수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고백 편지를 보냈다는 뜻인가? 잠깐요. 오해예요. 진수가 급하게 손을 저었지만 상황은 이미 복잡해진 뒤였다. 오해라니 무슨 오해? 최은주가 의아해하자 진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실은 그 편지가 원래는 은영 씨에게 보내려던 건데 친구가 잘못 전해서. 네. 두 여학생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진수 씨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최은주의 직접적인 질문에 진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은영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은영 씨요. 순간 그 자리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은영은 놀란 듯 진수를 바라봤고 최은주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다면 저한테 보낸 편지들은 뭐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최은주의 눈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다. 진수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언니 괜찮아요? 은영이 걱정스럽게 최은주를 바라봤다. 괜찮아. 오해였으니까. 하지만 진수 씨 정말 실망이에요. 최은주가 돌아서려는 순간 뒤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은주, 거기서 뭐해? 돌아보니 건장한 체격의 남학생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최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태민아, 왜 여기에? 네가 다른 남자랑 편지 주고받는다는 소리 들었어. 그게 이 녀석이야? 태민이라는 남학생이 진수를 노려보며 다가왔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잠깐 오해야. 설명할게. 최은주가 말리려 했지만 태민은 이미 화가 난 상태였다. 설명은 무슨? 내 여자친구한테 러브레터 보낸 거 맞지? 아니에요. 정말 오해예요. 진수가 필사적으로 해명했지만 태민은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럼 이 편지는 뭐야? 태민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흔들어댔다. 진수가 은영을 생각하며 쓴 그 낭만적인 편지였다. 학생회관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소동이 벌어지는 걸 구경하려는 것이었다. 야, 김진수. 갑자기 다른 쪽에서도 큰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체육과 학생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너 우리 동기 꼬신 거 맞지? 진수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잠깐,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커져만 갔다.
구경꾼들은 늘어났고 태민과 체육과 학생들은 진수를 둘러쌌다. 그때 은영이 앞으로 나섰다. 그만해요. 정말 오해라니까요. 은영아, 위험해. 뒤로 물러서. 진수가 은영을 보호하려 하자 태민이 더욱 화를 냈다. 야, 지금 내 앞에서 다른 여자 챙기는 거야?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려는 순간 학생회장이 나타났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서 해산해. 학생회장의 중재로 겨우 소동은 진정되었지만 진수는 이미 학교의 유명인사가 되어버렸다. 편지 사건의 주인공으로 말이다. 민과 화해했다. 하지만 진수에게는 아직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은영에게 진짜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은영 씨, 오늘 밤에 시간 있으세요? 며칠 전 도서관에서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왜요? 별 보러 가면 어떨까요? 오늘 밤에 별똥별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별똥별요? 은영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별 보는 것을 좋아했다. 네, 소원도 빌 수 있고. 혹시 괜찮으시면.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진수는 기뻤다. 드디어 은영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날 저녁 진수는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다. 은영에게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는 편지였다. 은영에게. 오늘 밤 11시에 학교 뒷산 전망대에서 만나요. 별똥별에게 소원을 빌어봐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질 것 같아요. 김진수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진수는 직접 여학생 기숙사로 향했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기숙사 관리실에 편지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들뜬 마음으로 저녁을 먹었다. 오늘 밤이면 은영과 별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녁 식사 중에 어머니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다. 진수야. 네, 어머니. 혹시 너 여자애랑 편지 주고받는 거 아니니? 진수가 깜짝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어떻게 아셨어요? 편지가 잘못 왔더구나. 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편지를 올려놓았다. 진수가 은영에게 보낸 편지였다.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배달 과정에서 실수가 생긴 모양이었다. 별똥별에게 소원을 빌어봐요라니 이게 뭐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우리 딸을 꼬드겨서 밤에 별 보러 가자고. 이게 뭔 소리야?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별똥별 보러. 별똥별은 무슨? 밤에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나가는 게 별 보러 가는 거야? 아버지는 완전히 화가 나셨다. 그 시절 부모님들에게는 남녀가 밤에 만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였다. 진수야, 너 정말 실망이다. 공부나 열심히 할 줄 알았더니. 어머니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최근 학교에서 벌어진 소동들이 동네에까지 소문으로 퍼진 상태였다. 김진수 집 아들이 학교에서 여자 문제로 큰일 났다던데. 이웃들의 수군거림까지 더해져 집안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 당장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사과하고 와. 아버지가 호통을 치자 진수는 절망했다. 은영과의 별보기 약속은 물론이고 이제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질 것 같았다. 밤 11시가 되었다.